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 재판중지법을 강행 추진하려다가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제동이 걸리면서 리더십에 상처가 난 정청래 대표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정청래 대표를 아예 공개적으로 들이받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과 권리당원 100% 참여, 가장 민주적 경선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당원의 비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 해지하십시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진행되는 컷오프는 독재입니다. 주위에 하여튼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지도부의 의견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시당위원장 선출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의 조강특위가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동철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원들 아니면 그렇게 썩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에 총선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고 친명 최대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위원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지냈습니다. 이후 명분 없는 컷오프는 독재다. 정청래 대표 결자 해제해라. 친명계라서 불이익당했다는 말 많다. 최성 평론가님. 네네. 같은 당 그리고 여당 대표를 향한 말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셉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조강특위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뒷말이 나옵니까? 이게 원칙과 규정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컷오프 당사자인 유동철 위원장이 저렇게 반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후 그렇다고 이게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잘 됐으면은 왜 정청래 대표가 당 특보 자리를 뒤늦게 제안하고 당 사무총장이 또 사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불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다른 게 개입됐다는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유동철 위원장은 문정복 의원을 정면 겨냥해가지고 그날 특정 정치인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있는 그걸로 여기에 지금 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 얘기를 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동안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명청 갈등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사안이었고 이 문제가 지금 당의 뇌관으로 오는 거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어떤 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만든 외곽 조직이고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배출한 의원만 상당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동의장을 공동 상임 대표를 그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선에도 못 가고 컷오프를 시켰다는 것,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 내 사정들이 친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간단하게 진화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뇌관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무슨 한 지역의 시당위원장 뽑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최성 평론가 말씀하셨던 게 그 부분이에요. 유동철 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부족하다는 그렇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수습을 정 대표가 했는데 바로 공개적으로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바로 정청래 대표 들이받은 거거든요. 유동철 위원장이. 김재욱 대변인님. 보니까 유동철 위원장 주장은 정청래 대표가 특보를 제안한 모양이에요. 시당위원장 컷오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보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마 저거는 이제 시당 위원장과 특보 자리를 맞바꾸자 이런 식의 제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정 대표가 당신의 당대표 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저는 유동철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지금 이제 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께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당연히
당원으로서 그 당에서 만들어진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의 제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뭐 특정인이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정인의 이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뭐 좀 부적절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것이 당의 공식 조직도 아니고 예. 당의 임의 조직이라고 볼 때 예. 당연히 그 임의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경선에 무조건적으로 예. 참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당에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이 경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유동철 위원장을 컷오프 시켰다면 나름의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예. 이유에 불복한다고 한다면 예. 이의 제기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예.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를 당에 지금 친명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친명과 비명 뭐 이런 게 어디 존재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친명계라서 불이익을 당했다. 당에 다 친명계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런 반문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호 대변인 다 진짜 다 모두 친명계예요? 저도 친명입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좀 가볍게 여쭤본 이유가 왜냐하면 당의 투톱인 김병기 원내대표조차 한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당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제가 그냥 한번 드린 질문인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청래 대표의 밀어붙이기가 뒤에는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그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넘어져. 조심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주시는 대변인 그 재판 중지 관련해서 길을 막고. 아니 길 그만합시다. 조금 더 긴밀하게 이런 필요성들을 강하게 좀 더 대통령실과 좀 논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때가 딱 APEC이었어요. 다 전부 다 우리 뭐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지휘부도 경주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은 있는데요. 뭐 그런 점들은 그런 점들대로 저희들이 반성을 삼고 앞으로 더 고위 당정대 간에 더 논의를 좀 잘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중지법 제동 걸린 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여러 애둘러서 정 대표나 이런 소통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잠시만요. 어제 정 대표가 본인 SNS에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이자 본인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다 브리핑하고 본인 SNS 이렇게 올리고 APEC 극찬하고 왜 정 대표 지금 꽤 뒤로 빠져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리한 이슈에는 정청래 대표답지 않게 몸을 사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11호 부동산 대책입니다. 예.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적절한 말까지 하면서 가뜩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그런 민심에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당 의원들에게 반보 뒤로 물러나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엄호해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시피 한 것이죠.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신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본인 스스로 선정해서 포토제닉이라고 올린 저 사진입니다. 예. 뭐냐면은 자 영어에는 see eye to ey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의견이 같다,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눈을 마주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저 포토제닉 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긴 해요. 웃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를 보고 있지 않죠. 마음이 통하지 않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뒤로 빠지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도맡아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이 실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 경제 그리고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그 중대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한 마음으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부의 권력 다툼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야당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이렇게 박홍근, 김영배, 박상혁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애둘러서 정 대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 김어준 씨 관련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게 지금 글쎄요, 뭐 친명, 칭청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고 했고 재판중지법은 김어준 씨가 연기 피우고 친문들이 휘발유를 뿌렸다. 실제로 이런 기류들이 없진 않나 봅니다.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이 뭐 분화하는 것 아니냐 또는 넘어서서 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또 꼬집는 그런 기사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지지자들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국감 기간에서 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해왔고 특히 국감 기간에 뭐 서울 고등법원장의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상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맞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 중지법 나아가서는 국정안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뭐 타이밍적으로 뭐 에이펙 기간 직후였다라는 점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실과 좀 더 조율이나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만큼 그 이후에 조율을 거쳐서 일단락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 이걸 가지고 뭐 지지자들이 분화된다거나 또는 뭐 명청 갈등이라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근데 표면적으로 오늘 한 지역위원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가 컷오프도 했던 친명이라서 불이익 준 거냐 아예 정 대표를 들이받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4위였나요? 4위 정리해보고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제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네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 징역 4년을 검찰이 구형했고요. 또 있을까요? 당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2년 구형. 송영훈 변호사님, 4년, 2년 구형을 저희가 어떤 의미로 저 정도를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전원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고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서해상에서 실종된 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피살되는 과정까지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정황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은 이제 합참 관계자들 그리고 또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이대준 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허위 발표를 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죠. 그리고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런 허위 그 발표 지시나 은폐 시도에 가담해서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하게 한 혐의,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의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온 이유가 군사상의 비밀 때문에 대부분의 공판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사실은 취재 스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도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법사위에서 본인의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있었죠. 그래서
한번 다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형이 역시나 실형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상당히 본인의 재판이 불리하게 된다고 나름대로는 감지하고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과 2년을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게 구형했다는 속보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